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록 오렌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스트 양진훈입니다. 천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자주 봐도 반갑네요. 꼭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아주 제가 좀 행복한 날이기도 한데요. 네, 정말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이죠. 어떡하면 생일 좋아. 축하드려요. 생일로 바꿔주세요. 왠지 이게 한 글자의 차이가 어감이 그러게요. 너무 다르죠. 그쵸. 생신과 생일. 뭐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일과 생신의 의미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 축하해요. 저희 동네에서는 75세 어르신이 청년회장이시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 아직 멀었어요. 어른 되려면. 예. 네, 축하해 저희 주셔서. 오늘 그래서 저희 이제 촬영해 주시는 윤재진 작가님하고 양진은 교수님하고 두 분이 또 가깝게 이렇게 생일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간단하게 저희 생일 축하를 했죠. 좋네요. 이렇게 또 우리가 초록 오렌지 TV 찍으면서 네. 이렇게 축하도 받고 네. 바쁠게요. 12월입니다. 네. 예, 우리 유쾌하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또 소개도 많이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엑기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근데 위치가 바람의 마을이 마을 이름은 아닌 거죠? 그렇죠.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럴 것 하지만 같아요. 이제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근데 참 예쁘죠, 이름이 바람의 마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사실 바람이 많이 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또 복지의 바람도 세게 불어왔던 네, 그런 맞습니다. 법인인데요.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위치가 그래도 사업장 위치는 좀 우리가 궁금하니까 네.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이 바람의 마을은 치바현에 있습니다. 치바현, 치바시에 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할까요? 나리타 공항을 아실 거예요. 알죠. 일본에 놀러 가게 되면 네, 가장 네, 많이 맞습니다. 가는 공항 중에 하나죠. 네. 나리타 공항에서 특급 열차를 타면 40분 걸리는 곳이에요. 가깝다.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40분을 타고 오시면 이제 치바시이고요. 거기에 이제 바람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 동경에서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바시에서 치바현의 7개의 시에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마을 현황도 좀 궁금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용자 수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800명이에요. 아니, 이용자 수가 5,000명인데 직원 수가 1,800명이나 된다고요. 직원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매출액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출액 좀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법인은 적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사업코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66억엔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6억. 지금 엔화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한 600억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매출액도 그쵸.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예, 한번 워낙 사업소가 또 한 8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워낙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소가 모든 사업소들이 다 어떤 매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왜 좀 계속 그렇죠.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소들이 있고 좀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어떠한 형태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회복지법인이 항상 영세하고 매출액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까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 마크가 많은데 네.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그래서 이 16억엔에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람의 마을은 원래 이제 고령자 복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요. 정말 라이프
생애 주기를 전체적인 생애 주기를 걸쳐서 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짜 아이 유아원부터 해서 네. 양호 노인 홈까지. 그렇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어떤 이제 방과후 아동 데이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네. 그리고 방문 간호, 방문 개호, 그다음에 유료 노인홈,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다 정말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화면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좀 궁금한 것들도 사실 많은데 네. 이 중에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아마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생활클럽 안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요. 아하, 네. 그리고 유니버셜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보통 사회적 농업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령자 개호 10개의 기본 케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마을에서 인연 만들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지역에서 어떤 돌봄을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를 전에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은 항상 우리가 사회 모델을 만들자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델을 사회 모델. 우리가 만든다. 네.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멋진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도 항상 어떤 모델을 수입해 오려고 하고 따라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델을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본에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유닛 케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닛 케어라는 거는 사실 다 이제 몇 개의 방이 1인실로 되어 있는 몇 개의 방이 하나의 유닛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유닛 또 하나의 유닛 이렇게 해서 이제 케어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 2000년도에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의 마을에서 그 최초로 1인 1실 유닛 케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했던 곳이 야치마타라는 이제 시였는데 그 야치마타에 이 특별 양호 노인 홈을 만든 거예요. 아하. 네. 근데 이 야치마타시에서는 이제 이 특별 양호 노인 홈을 만들 때 생활클럽 생협에서 이제 도움을 좀 주셨거든요. 아하.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아니 거기에는 들어가는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네, 굳이 거기에 우리가 돈을 내야 돼? 우리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제 이래서 아마 조합원 분들이 많이 반대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놀라웠던 게 거기서 건설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5년 동안 계속 그 조합원분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스터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아하, 그걸 참 우리 사회가 못하는 부분 중에 네. 하나가 기다려주고 공부하고 맞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시행착오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네, 좀 돌려보고 맞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벗어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들어올 때 네. 개호보험에서 많이 빌려왔거든요. 네네. 이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근데 못 가져온 게 바로 그거였어. 5년 동안 계속 고민해왔다라고 했잖아. 우리는 그런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네. 사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아쉽더라고요.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또 이제 뭐냐면 그 학습 모임을 제가 듣기로는 한 5년 동안 약 200회가 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설 준비의 멤버 전원이 다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인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다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양호 노인홈을 만들 건데 어떤 컨셉을 가져갈 거냐는 있었는데 딱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인가? 너무 가슴 뜨거워지는데요. 네. 정말 내가 살고 싶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만들자였었어요. 만약에 교수님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그 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언제 나오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어쩌면 거기서 임종을 맞이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계속 4명이 또는 6명이 계속 한 방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가족하고도 맨날 싸우는데요, 제가. 2명이 사는데도 지금 날마다 싸우는데 4명, 6명 그것도 뭐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달랐던 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그것도 심지어 몸이 불편해서 왔는데 그런 사람들과 4명, 6명이 내가 임종식까지 같이 간다는 거는 사실 형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사실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2사람을 넣는 게 4사람을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경영에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하지만 막상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선뜻 그래 나 저기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 그래서 사실 보면 병원에서는 우리가 4인실 6인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걸 참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간 난 나갈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특별 양호 노인홈은 한 번 들어가면 그렇죠. 사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 이게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아니면 몇십 년이 될지 그렇구나. 모르는데요. 그러네. 거기서 계속 예를 들면 거긴 또 치매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정말 그런 내가 나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그쵸. 아니면 내가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이러면 저는 생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어르신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살아왔던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히려 뭐 부딪히면서 만들어갈 네, 수도 맞습니다. 있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본인들의 그 생활 패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개인적인 또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또 종교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 네.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1인 그 룸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뭐 고무적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훨씬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음에 정말 들어갔을 네, 때 맞습니다. 타인과 같이 생활한다. 아우 갑자기 그래서 저도 떨리는데.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정말 나라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 나라면 여기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지. 싶은가? 오직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나는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모든 걸 1인 1실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도 다 4인실, 6인실이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딱 만들고 나서 후생노동성에서도 네. 많이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2002년도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노인시설, 네. 모든 시설들은 다 1인 1실로 아예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바람의 마을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네. 아직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렇죠? 네. 예, 제도적으로 사실 뭐 1인 1실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쉽지 경제적으로도 않습니다. 쉽지 네. 않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네.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제 또 좋았던 게 이 야치마타에 갔더니 정말 공간이 되게 넓어요. 공간이 넓은데 네. 4개의 존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하. 하나는 뭐냐면 완전 프라이빗 존이에요. 아, 프라이빗 존은 정말 내 방이죠. 네. 내 방인데 그리고 여긴 가면 내 방 문 앞에 내 문패가 걸려 있어요. 일종의 이건 내 집이 되는 셈인 그렇죠. 거죠. 아하. 그럼 거기가 이제 내 온전한 나만의 공간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방문을 열고 나오면 거실이에요. 아. 그럼 거실에 그 한 유닛에 같은 유닛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실에 모이거든요. 그렇죠. 같이 공유하고. 그럼 아. 그럼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시고. 같이 거기서 얘기도 하시고 이제 하는 건데 그 거실이 세미 프라이빗 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세미 퍼블릭 존인데 여기는 약간 그 층에 서 그 모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거기서 어떤 뭐 옆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이 와서 막 공연을 한다거나 같이 논다거나 이제 그런 어울리는 그런 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완전 퍼블릭 존은 진짜 그 밑에 어떤 그 교류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같이 오고, 예, 거기 이제 가족들도 같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존으로 구성된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자기 방, 그 다음에 거실로 나가고, 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이제 이렇게 단계가 좀 있게 이렇게 구성을 좀 해놨어요. 네. 굉장히 특별한 그 노인홈의 모델이 네. 이제 되고 있는데요. 예, 또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는 무조건 그 방에 자유롭게 자기가 평소에 쓰고 있던 그 어르신이 쓰던 물건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시설에서 딱 준비해 놓는 거는 오로지 딱 침대 그렇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쓰던 옷서랍, 아하. 네, 중요하죠. 자기가 입던 옷들, 사진들. 네, 뭐 그쵸? 그런 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요. 어떤 분이 어떤 할아버님이셨는데 정말 번쩍번쩍하는 우리 왜 보면 트로트 가수들이 입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행거에다 쫙 걸어놓으신 거예요. 너무 야. 멋쟁이세요. 아.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네. 불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오신 분도 맞아요. 계시고요. 또 어떤 방은 갔더니 인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손주 손녀들이 올 때마다 인형을 사가지고 온대요. 그 인형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방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게 그 방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격과 그렇죠. 어떤 그런 다 것들이 개성이 다, 드러나고. 네. 그래서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너무너무 따뜻해 보이고 너무너무 인간적인 것 같죠. 이게 딱 시설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안 사실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시설병. 예, 시설병 되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시고 나면 내가 임종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야 된다라는 우울감이 깊어진다라는 거에서 네네. 신종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장수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시설에 입소하셔서 한 10년, 15년 사셨는데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울해지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네. 그 1인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맞아요. 내 공간, 그래도 내가 좀 프라이버시를 좀 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모델은 좀 적극적으로 네. 도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설병을 말씀하셔서 그리고 근데 보통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정형화되어 네. 있죠. 근데 사실 내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무조건 7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9시에는 가서 다 산책을 하고 뭐 저녁 뭐 9시가 되면 무조건 잠을 자고 저희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바람의 마을에서도 그게 없어요. 기상 시간 자유고요. 취침 네. 시간도 자유고요. 식사 시간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9시 전에만 나시면 뭐 그때는 같이 식사를 제공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9시 넘어서 일어났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상 취침 시간도 자유고 네. 그다음에 뭐 개별 욕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일본 네. 사람들은 네. 늘 이렇게 그 맞아요. 작은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이렇게. 네네. 네. 근데 보통 우리 시설은 보면 되게 큰 대욕장에 들어가서 한 번에 싹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그렇게 큰 욕조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개인 욕조 개별 욕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개별 욕조에 들어서 혼자서 몸 담그고 들어올 수 있게 느긋하게 그렇게 네.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특별 양호 노인홈 바람의 마을을 아주 맛보기로 좀 들여다봤는데도 가슴이 많이 설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카제노무라, 예, 1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바람의 마을이 카제노무라가 될 텐데, 이 카제노무라가 새로운 특별 양호 노인의 모델로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면 앞으로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씩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빨리 배워와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